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우리 암하느님들은 건강한 음식을 잘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피해야 하는 음식들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암하느님이시라며 가장 먼저 끊어야 하는 음식, 초가공 식품에 대한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식품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초가공식품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많은 가공 처리 과정을 거친 음식이고요. 급하게 빨리 먹을 수 있고 또 가정식 요리에는 들어가지 않는 화학성분, 착색료, 또 감미료, 또 방부제가 들어간 식품을 의미합니다. 가공의 범위와 목적에 따라서 분류한 식품분류법에 따르면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은 4개의 그룹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비교적 가장 건강한 음식부터 살펴보면 처리되는 과정이 없거나 최소 가공된 식품으로 자연 상태의 과일, 채소, 달걀, 콩과 같은 식품 혹은 건조시키거나 삶거나 냉동에 처리는 했지만 첨가 성분이 없는 식품인 냉동과일,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요구르트와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런 음식들은 환우님들의 식사에 포함되어도 괜찮은 음식들이죠. 반면에 초가공식품을 예를 들면 부드러운 식감이 나게 하는 유화제, 또 먹음직스럽게 색을 입히는 착색제, 감미료 등등 가정에서는 첨가하지 않는 것들이 들어가고요. 예를 들면 탄산음료, 소세지, 시리얼 과자, 레토르트 식품, 라면과 같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초가공식품의 음식 정도는 우리 환우님이시라면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이라 대부분 피하시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곡물 시리얼이라고 적힌 시리얼 포장지만 보시고 왠지 건강에 좋을 거야 생각해서 아침 대용으로 드시거나 또 에너지바라고 쓰여 있으니까 뭔가 에너지를 줄 것 같은 건강한 느낌, 혹은 무설탕 음료수는 설탕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귀리, 옥수수 같은 자연식품에 설탕과 조미료, 착색제를 첨가해서 만들면 이게 초가공된 시리얼이 되는 거고요. 당이 들어가지 않는 요구르트도 그 자체는 최소 가공식품이지만 여기에 감미료, 보존제를 추가하면 초가공식품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정확히 성분표를 보지 않는다면 쉽게 자연식품이다 라는 착각이 들게 하는 식품들이 시중에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식품 자체만 육안으로 보기 때문에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학술 저널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 성인 10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식습관과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초가공식품의 섭취는 전반적인 암 위험증과 관련이 있었고, 초가공식품의 비율이 10% 증가하면 각종 암 위험이 10%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식품 중에는 지방과 소스, 또 단맛이 나는 그 제품, 음료는 전반적인 암 위험 증가와 또 높은 관련성을 나타냈고요. 연구진은 특히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유방암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초가공식품이 몸에 해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몸에는 필수적으로 지방이 들어가 있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초가공식품에 존재하는 지방은 건강한 지방이 아니라 대부분 트랜스 지방인데요. 이런 지질의 섭취는 염증 과정과 세포의 노화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여러 첨가물 중 하나를 예를 들면 감자나 곡류와 같은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고열로 가열할 때 생성되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건 세포 손상과 노화의 속도를 높일 수 있고요. 국제암 저널에 게재된 논문에서도 아크릴 아마이드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암과 같은 복잡한 질환의 발병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감자도 생감자즙으로 마시면 약이 되지만 가공을 많이 해서 만든 감자튀김, 감자 스낵은 독이 되기도 하는 거죠. 네, 이뿐만 아니라 식품에 첨가되는 당분, 염분, 조미료 이런 것들은 알레르기를 일으켜서 면역을 떨어뜨리고 햄, 소세지 같은 육가공품의 발색제로 첨가되는 질산염제제는 암을 유발시키기도 한다고 해요. 특히 건강한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음식인 만큼 우리 환우님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피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실제 어떤 전문가들은 의료기술이 발전함에도 암 환자가 줄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초가공식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가공 과정을 많이 거친 초가공식품은 영양소가 없는 칼로리 덩어리이고
또 지속적인 섭취는 몸에서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켜서 고혈압이나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아토피, 류머티스, 또 암, 치매와 같은 질환이 늘어나는 배경이 되는 것 같아요. 역설적이긴 합니다만 점차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이 현대인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은 역시 자연주의 음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초과공식을 많이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연식을 섭취하는 식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기 위한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연식으로만 식사를 하시는 게 사실 가장 좋지만 좋지 않은 식재료를 피하는 방법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우선 구매하실 때 포장지 겉면에 무설탕, 잡곡 시리얼 이런 좋은 문구만 보고 구매하지 마시고요. 항상 포장지 뒷면을 꼭 살펴주세요. 성분 목록을 보실 건데요. 일반적으로 성분 목록이 길수록 극도로 가공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분이 5가지 이상일 경우 초가공식품일 확률이 높아지고요. 또 유통기한이 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유통기한이 긴 신선식품의 경우에는 방부제가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이것도 함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보여드리는 표처럼 식품 첨가물에 저런 표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좋은 성분들은 아니니까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또 집이던 밖이던 식사를 하실 때에는 햄, 소세지 많이 들어간 부대찌개를 드시기보다 신선한 야채와 해산물이 들어간 탕으로 대체하시거나 구이 음식보다는 기름기가 적은 육류나 또 이런 육류를 사용해서 찌거나 삶는 방법의 조리 방법을 선택해 주시는 것도 건강한 식단을 꾸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한 번 먹는다고 큰일 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치병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번의 식사가 큰 파급력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초가공식에 대한 위험성을 조금 인지하시고 더욱 건강한 식단을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